이번 시간에는 슬기로운 학교생활 독서활동 편을 설명해 드릴게요. 많은 학생들이 독서의 중요성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학교 생활에서 이 독서가 가지는 의미, 독서활동이 가지는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생기부의 기재 항목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생기부의 기재 항목은 크게 네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요. 학생의 기본 사항과 교과 학습 발달 상황, 그다음 비교과 활동, 그리고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으로 구분되는데 대부분의 그 학생과 학부모님들이 교과 학습 발달 사항, 그 중에서도 지필 평가와 수행 평가로 나타내는 점수에만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점수뿐만 아니라 이 교과 학습 발달 사항에서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그러니까 학생의 수업 참여 태도, 그 다음에 참여도를 이제 적을 수 있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비교과 활동에서도 이 독서 활동이 가지는 의미는 대단히 큰데요. 왜냐하면 보통의 상급 학교 진학 시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올라갈 때, 그 다음에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를 갈 때 자기소개서를 쓰게 되는데요. 자기소개서의 판단 기준,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에서 이 독서 활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 부분 뒤에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요. 이 독서 활동은 더군다나 학생이 제출하는 자료를 생기부에 그대로 입력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분히 계획적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진로 희망에 따라서 계획을 세워서 이 독서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비교과 활동을 보면요. 비교과 활동은 창의적 체험 활동과 자유학교 활동, 그 다음에 독서 활동으로 구분되는데 봉사 활동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번 시간에는 봉사 활동은 다음 시간에 봉사 활동에 대한 동영상을 따로 만들 계획이고요. 여기서는 독서 활동 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생기부에는 독서 활동을 만약에 제출하게 되면 책의 이름과 도서명과 저자만 적게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내용을 적지 못해요. 학생이 제출한 감상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적는 건 아니고요. 도서명만 기록을 하게 되는데 이 도서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 나중에 이제 상급 학교 진학 시에 자기소개서를 쓸 일이 생깁니다. 이때 자기소개서의 사실 여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바로 이 독서 활동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뒤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하겠지만 자신의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데 나의 꿈은 뭐뭐입니다 라고 적을 거 아니에요, 자기소개서에. 그런데 그에 관련된 도서의 독서 활동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그 학생이 적었던 자신의 꿈이 무엇이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잖아요.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지만 그 학생이 제출한 자료로 기록하는 항목은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가 독서 활동이고요. 두 번째가 봉사 활동, 세 번째가 진로 희망입니다. 그래서 진로 희망은 자신의 희망이 무엇입니다 라고 적는 것 뿐이니까 이 독서 활동과 봉사 활동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독서 활동은 다분히 학생 개인이 책을 읽고 그 다음에 다음에 이제 설명해 드릴 독서 교육 종합 시스템에 입력을 한 후에 출력을 해서 제출하는 거거든요. 학생이 어느 정도 신경만 쓰면 충분히 매 학기마다 독서 활동을 기록을 할 수 있어요. 독서 활동은 기본적으로 학기별로 기록을 합니다. 따라서 학기별로 3권 이상을 꾸준하게 읽는 습관이 중요한데요. 여기서는 저는 수학 1권, 과학 1권, 진로희망 1권을 추천합니다. 물론 중학생 때는 3권 정도, 학기별 3권 정도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고등학교에 올라가게 되면 좀 더 많은 책을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독서활동 기록을 하는 방법을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이버에 독서 교육 종합 시스템이라고 입력을 한 후에 검색을 하게 되면 하단에 홈페이지 주소가 뜹니다. 그래서 독서 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 메인 페이지를 볼 수 있는데요. 이걸 클릭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쪽에 보듯이 홈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해야 됩니다. 회원가입을 해두면 자신이 속한 지역의 독서교육 종합 시스템이 바로 홈페이지로 열리게 되는데요. 절차가 회원가입하는 절차가 그리 복잡하진 않으니까요. 회원가입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이디와 비번을 까먹으면 안 되겠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자신이 읽은 책을 감상문을 기입을 하고 그 다음에 기간을 설정하면 자신이 읽은 책을 전부 다 확인할 수 있어요.
먼저 그래서 독서 교육 종합 시스템에 회원가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독서활동 기록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독서교육 종합 지원 시스템에 먼저 회원가입하고요. 로그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본인이 속한 학교에 로그인이 되는데요. 여기서 홈페이지에서 독후 활동하기를 클릭한 다음에 감상문 쓰기로 하면 바로 여러분이 감상문을 입력할 수 있는 창이 열리게 됩니다. 감상문을 쓰는데 학교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학교마다 요구하는 글자 수가 있습니다. 글자 수 이상을 작성해야 되는데 800자를 요구하는 학교도 있고요. 아니면 1000자 이상을 요구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그리고 감상문을 쓰는 것을 좀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한 권의 책을 읽었으면 전체적으로 요약하는 방법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읽은 내용 중에서 가장 강한 느낌을 받은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 느낌에 대해서 주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용을 요약한 다음에 그리고 어떤 생각을 이제 갖게 되었는지를 적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입력을 완료한 다음에 그 출력을 해야 됩니다. 출력 후에 담당 교과 선생님께 제출하면 되는데요. 수학 관련 독서는 수학 선생님께 제출해 주고요. 이렇게 과학 관련 독서다 그러면 과학 선생님께 제출하면 되는데 만약에 관련 교과가 없으면 담임 선생님께 제출하면 됩니다. 그럼 담임 선생님이 교과 외 별도로 적어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간혹가다 이런 경우도 있는데요. 1학년 때 이미 독서활동을 기입했던 학생이 그걸 까먹은 거예요. 까먹고 다시 똑같은 책을 읽고 독서활동 기록지를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 중복 여부는 꼭 확인해 주세요. 어디서 하냐면 나의 독후 활동 보기에서 기간을 여러분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설정하게 되면 여러분이 읽었던 모든 책을 다 한꺼번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되는 경우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책을 선택하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서활동은 반드시 자기소개서와 연관을 시켜야 돼요. 책을 선택하는 기준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됐을 때 먼저 자기소개서를 먼저 쓸 것을 권장합니다. 나의 꿈이 무엇인지 어떤 진로를 선택할 것인지를 먼저 써보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를 알게 돼요. 근데 자기소개서를 먼저 써보지 않으면 어떤 책을 읽어야 될지 방향성을 잡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짧게나마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보세요. 내가 되고 싶은 것은 무엇인지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싶은지를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생활기록부는 자기소개서의 판단 근거 자료예요. 그러니까 참인지 거짓인지 자기소개서의 내용이 정말인지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입니다. 그 중에서도 독서활동은 반드시 진로 희망과 연결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꿈이 천체 물리학자인데 예를 들어서 3년 동안 독서활동에 천체 물리학과 관련된 또는 수학과 관련된 독서활동을 안 했으면 여러분 자기소개서의 내용은 거짓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진로 희망과 연결해서 독서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책의 제목이 자신의 꿈과 연관되죠. 책의 제목이 자신의 꿈이 무엇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그와 관련된 책들을 꾸준하게 매 학기마다 읽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학기별이 중요합니다. 학기별. 그러니까 어떤 학기는 독서활동을 안 하고 어떤 학기는 몰아서 한 10권 읽었다. 이거는 큰 의미가 없어요. 매 학기마다 골고루 수학 1권, 과학 1권, 진로희망 1권 이렇게 적어도 3권 이상의 책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방향성이 있습니다. 방향성을 잡아서 읽는 게 좋아요. 자신의 진로희망과 연관해서 방향성을 잡으면 되겠고요. 근데 진로희망은 중간에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과 과학에 대한 독서활동은 수학과 과학에 관심이 많고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대학에서는 수학 잘하는 학생, 과학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 하거든요. 인문계를 지원해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생각해 봐요. 자기소개서를 한번 써본다 생각해 보세요. 나의 꿈은 천체 물리학자입니다로 시작하겠죠. 자기소개서는 반드시 2가지식으로 써야 되고요. 이에 관해서는 자기소개서 쓰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동영상을 만들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다시 한번 나의 꿈은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라고 시작되는 자기소개를 쓴다 생각했을 때 독서활동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독서활동은 학기별로 그러니까 매 학기마다 3권의 책을 읽는 거예요. 천체나 물리학이나 수학에 관련된 책들을 한 권씩 읽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천재들의 과학 노트를 해가지고 7번째 천문우주과학
이렇게 책을 한번 읽거나 아니면 수학은 꼭 한 권씩 넣어서 읽으세요. 왜냐하면 모든 학생들에게 대부분이 학생들에게 수학은 어려운 과목이라는 것을 상급학교 선발하는 분들이 알아요. 그래서 수학 교과를 성적이 우수하거나 수학 교과에 관심 있는 학생들을 뽑고 싶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에도 이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 예전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우리나라에서 가장 공부를 잘한다는 학생들을 뽑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심층 면접 필수 교과가 생물이 아니었어요. 생물이나 화학이 아니라 수학이었습니다. 수학으로 뽑았어요. 왜 그러냐면 고등학생 중에서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가장 뛰어난 학생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꼭 놓고요. 예를 들어 수학을 알면 보이는 세계, 이건 제가 쓴 건데 수학이라고 해서 꼭 어려운 내용만 있는 건 아니에요. 수학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수학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역사적 관점에서 쓴 건데요. 굉장히 재밌게, 제 딴에는 굉장히 재밌게 쓰고 여러분들이 아마 읽을만 할 겁니다. 이런 책들을 골라서 읽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천체물리학자 위베르 리부스의 은하수 이야기인데 이렇게 아예 여러분이 꿈과 일치되는 제목이 들어가 있는 아니면 그 천체물리학자가 쓴 책을 읽는 겁니다. 읽고 독후 활동에 쓰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자기소개서를 쓸 때 이 아이는 정말 천체물리학자가 꿈이었구나를 판단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수학 속 독서를 해야 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이거는 자연계열뿐만 아니라 인문계열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급 학교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뽑고 싶어요. 왜냐하면 수학은 모든 학생이 어렵게 느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수학을 잘하는 학생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급 학교에서는. 그래서 상급 학교에서는 수학을 잘하는 학생을 우선을 딱 뽑고 싶어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유는 간단합니다. 수학은 누구나 어렵게 느끼는 과목이라는 걸 다 알아요. 상급 학교 선발하는 분들도 알고 다 알아요. 그래서 수학 성적이 높을 뿐만 아니라 수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이라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비록 나중에 내가 인문학자가 꿈이지만 중고등학교에서 수학을 굉장히 재미있어 했고 그 다음에 좋아했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거 자신에게 절대 불리하지 않습니다. 유리하게 작용하겠죠. 그래서 수학 독서를 통해서 수학의 의미와 재미를 마지막인데요. 단순히 수학 독서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사실은 중고등학교 수학 공부는 다 문제풀이 공부잖아요. 입시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수학의 의미와 가치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 공부보단. 하지만 수학 독서를 잘하게 되면 수학 독서를 통해서 수학의 의미와 재미, 수학의 재미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앞에서 설명해 드렸던 제가 쓴 책은 수학이란 무엇인가를 아이들이 하나도 몰라요. 선생님도 몰라요. 무려 12년 동안 수학 공부를 하면서 수학이 무엇인지를 한 번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만 잡혀면 되니까요. 그랬을 때 독서를 통해서 수학이란 무엇인가, 수학이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성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라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의 의미와 또한 재미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그인을 하게 되면 본인이 다니는 학교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본인이 다니는 학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수가 있는데 어떤 책이 있는지 검색도 가능하고요. 이건 이제 수학이라고 검색을 해본 거예요. 도서 검색을 해보고 우리 학교 도서관에 어떤 책이 있는지, 그 다음에 예약 가능한지, 그 다음에 대출 가능한지를 보는 거예요. 미리 보고 지금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원격 수업을 하거나 아니면 3주에 한 번씩 출석 수업을 할 때 미리 예약을 해놓고 학교 갈 때 대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로그인을 하게 되면 우리 학교 도서관에 있는 책을 검색을 해서 예약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학교 갈 때 대출을 받아서 읽으면 되는 겁니다. 굉장히 편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독서 습관은 단순히 생기부에 기입하는 거,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하는 거 이상의 굉장히 좋은 습관입니다. 뭐냐면 독서 습관은 당신의 삶을 매우 풍요롭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시는 장석주 시인이 쓴 대추 한 알이라는 시인데요. 장석주 시인의 세상을 보는 안목으로 여러분도 그 세상을 볼 수 있는 거고요. 장석주 시인이 대추 하나를 보면서 느꼈던 그 삶의 풍요로움, 삶의 의미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대추 한 알이 있죠. 저게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리는 없다. 저 안에 무설이 내리는 몇 밤, 저 안에 땡볕 두어 달, 저 안에 초승달 몇 날. 그러니까 대추 한 알, 붉은 대추 하나를 보고 그 안에 이 붉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그걸 보는 시각, 이거를 독서가 아니면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위대한 삶의 일상에서 행복을 볼 수 있는 이 장석조 시인의 안목을 독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말씀드리자면 독서는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 위대한 위인의 시선과 안목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에요. 이 시선과 안목이라는 것은 위대한 위인의 지식과 경험을 내가 그대로 무료로 공짜로 얻을 수 있다라는 의미도 해석이 됩니다. 앞에서 장석조 시인이 일상 속에서 삶의 행복, 삶의 의미를 바라보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독서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지 못한 위대한, 거인은 여기서 이제 위대한 위인을 말합니다. 굉장히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그 다음에 삶에 위대한 발자취를 남겼던 위대한 사람들이 어깨 위에서 그들의 지식과 경험을 우리가 습득해서 독서를 통해서 얻어서 그들의 시선과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부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바닥에서부터 어렵게 지식과 경험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이렇게 위대한 인물이 쓴 책을 읽어서 그 위대한 위인의 시선과 안목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독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독서는 여러분의 삶을 대단히 풍요롭게 만들 수도 있고 여러분의 삶을 성공으로 이끄는 아마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생기부에 기입한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독서 습관으로 그냥 책에 잠깐의 시간, 틈틈이 시간을 이용해서 책을 읽는 습관을 들이게 되면 여러분은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거의 무료로 얻을 수 있는 그런 생활 습관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서 습관을 갖기를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여기까지입니다.